안녕하세요. 독학사 3단계 학습심리학 유소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오리엔테이션 이제 학습심리학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심리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여기서는 이제 인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물의 학습을 사실 연구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인간의 학습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거의 요즘에는 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의 학습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습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학습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타고난 이제 어떤 본능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 행동이 변화가 됐을 때 그것이 좀 비교적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학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구를 한 게 이제 학습 심리학이죠. 첫 번째 장에서는요, 학습의 본질이라고 해서 이제 도대체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그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볼 거고요. 자,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연합학습의 이제 대표적이고 어떤 행동주의 관점의 학습 이론인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를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생물 시간에 이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을 치는 개가 침을 흘리는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학습입니다. 종 치면 침 흘리도록 학습하는. 그래서 자극에다가 이게 하나의 자극이고 또 자극을 연결을 시켜줘요. 고기라고 하는. 그래서 자극과 자극이 연결되었을 때 전혀 관련 없던 자극으로 인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2장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을 배울 건데요.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가 각각의 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자극과 자극을 연결시킨다는 게 핵심이죠. 이거는 뭐냐면 자,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행동 후에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되게 좋아. 그럼 이 행동을 자꾸 해. 자, 근데 이 결과가 좋지 않아. 나한테 막 피해가 와. 그럼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들은 어떻게 행동이 일어나느냐면 그 행동 후에 따라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강화적이냐 처벌적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네, 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레버 눌러서 먹이를 받는 쥐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2, 3장에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학습으로 넘어가면 관찰학습의 유명한 이제 벤두라의 이론들을 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인간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학습이 된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관찰학습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그냥 보고 무작정 모방의 개념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의 인지작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두라의 이론을 우리가 사회인지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관찰학습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각학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굉장히 아주 심플한 학습이에요. 학습 중에서 가장 좀 심플한 학습이다. 네, 단순 노출만으로도 학습이 될 수 있고요. 무언가를 우리가 변별하는 거, 어떤 공간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지각학습에 해당이 되는데 한 번에 어떤 독립적인 하나의 자극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숙련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이러한 이제 그 기억들, 숙련 기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또 우리가 같이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파트가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학습 심리학이 학습 및 기억 심리학이었다가
학습과 기억이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기억은 아주 간략하게 그냥 한 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억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 간략하게 좀 보는 걸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학습의 한계. 네,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학습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누구는 굉장히 학습을 잘하는데 누구는 학습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죠? 분명히 그런 유전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한 우리의 또 학습의 한계 또 혹은 유전적인 부분 외에도 또 어떤 각각의 종별로 타고 태어난 어떤 능력들이 다르죠. 그죠? 네. 당연히 새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지만 그죠? 호랑이 사자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학습을 시킨다고 해도 얘네들이 나는 방법을 배우진 못해요. 네, 이러한 어떤 학습의 한계점들 이런 것들을 7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론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이제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습 이론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또 우리의 생활에도 적용을 할 또 그러한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유용한 학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